들려주는 베트남 소식. 제5화 나트랑 관광객 위협 사건 전말. 새해 전야에 베트남 나트랑 해변가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현지 직원이 충돌하는 영상이 SNS에 퍼진 일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직원 하나가 삽을 들고 달려들고 다른 하나는 의자를 들어 관광객들을 위협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 전체를 먼저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베트남 여행 시 분쟁을 키우지 않고 손해를 줄이는 5가지만 딱 챙겨가게 해드리겠습니다. 나트란이 속한 까노아성에서 행정당국은 지난 1월 6일 해당 업장인 블루씨 비치앤드바의 영업을 정지시켰다고 확인했습니다. 정지 사유는 이렇습니다. 이 업장이 음식과 음료 영업을 할 수 있는 유효한 면허가 없었다는 겁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단지 한 업장 처분을 넘어서 나트랑 해변가 전반의 영업활동을 더 강하게 관리 감독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사건이 커진 직접적인 계기는 1분이 넘는 영상이 페이스북에서 널리 퍼졌기 때문입니다. 영상에는 나트랑 해변공원에서 바 직원들과 외국인 관광객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보행로에서 언쟁을 벌이는 장면이 담깁니다. 잠시 뒤 직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삽을 들고 위협하듯 달려가고 다른 하나는 하얄색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접근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관광객들로 붐비는 공공해변에서 벌어진 장면이라 파장이 더 컸습니다. 한편 바 측 관계자는 당시 외국인 관광객 2명이 술에 취해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하게 행동했다는 주장을 내놓았고 남성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언쟁으로 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언어 장벽이 오해를 키워 긴장이 더 높아졌고 일부 직원이 결국 자제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위협 행동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바 측은 이후 그 외국인들에게 사과했고 직원 태도와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내부 점검을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단순한 고객 불만이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바의 운영 상태였어요. 놀랍게도 블루씨 바는 음식과 음료를 팔 수 있는 정식 면허조차 없이 불법으로 영업 중이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었고 그 스트레스가 폭발한 거죠. 나트랑은 베트남 최고의 관광지 중 하나로 매년 수백만 명의 외국인이 찾지만 이런 행정관리 감독 및 관련 규제 미비가 종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현지 경제가 관광업에 의존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고 때론 과도한 서비스 강요가 생기기도 하죠. 소셜미디어 반응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부족하다거나 관광객을 돈벌이로만 보는 태도를 지적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는 일부일 뿐, 또 전체를 매도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다행히 나트랑 당국이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2026년 1월 6일 현장 검사를 통해 즉시 폐쇄 명령하고 관련 직원들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벌금이나 법적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지역 관광 이미지에 조금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이번 사건이 오히려 베트남 당국의 관심과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행자 생존 매뉴얼 5가지.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시청 시간 값을 뽑아드리겠습니다. 중년 남성분들은 길에서 주먹 다짐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대신 베트남 여행에서 흔하게 마주치는 건 이거예요. 계산 꼬임, 언어 오해, 술자리 트러블, 업장 신뢰도 문제. 그래서 싸움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분쟁을 키우지 않는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비치바일수록 먼저 보아야 할 건 분위기가 아니라 영업 신뢰도. 해변가에 급조된 것처럼 보이는 술집,
그리고 좌석이 해변까지 확장된 곳. 멋있어 보여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뷰가 지나치게 엇갈리거나 가격표가 불명확하면 처음부터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상책입니다. 이 사건도 결국 불법 영업이 문제의 핵심이었죠. 여행객은 내가 따져서 이기는 것보다 처음부터 안전한 곳 선택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싸움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분쟁을 키우지 않는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계산이 애매하면 감정 대신 내역으로 대화 전환. 금액이 이상할 땐 목소리부터 올라가는데 그 순간 이미 손해가 시작됩니다. 짧게 이렇게만요. Receipt please. Breakdown please. 내역이 나오면 대부분 싸움이 아니라 정리로 갑니다. 술이 섞인 공간에선 맞다 틀리다보단 빨리 끝내기가 승리. 이 조합에서 언쟁이 붙으면 누구 말이 맞든 위험해집니다. 특히 술이 섞인 공간은 설명하면 풀린다가 잘 안 먹힙니다. 그럴 땐 정산하고 이동이 정답입니다. 여행에서 가장 큰 손해는 기분 상한 채로 몇 시간이나 감정 소모하는 거예요. 언어 장벽 시 짧은 문장, 제스처, 대표 1인으로 대응. 이번 사건에서도 언어 장벽이 오해를 키웠다고 하죠. 이럴 때 여러 명이 동시에 나서서 말하면 더 꼬이게 됩니다. 대표 한 명만 나서고 문장은 짧게, 손짓은 계산서, 나가겠다처럼 명확하게. 여행지 분쟁은 토론이 아니라 정리 게임입니다. 현지 도움 카드 사용하기. 호텔 프런트가 가장 신속. 분위기가 이상하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지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긴급할 땐 경찰 113, 구급 115, 화재 114. 다만 지역에 따라 연결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는 숙소 프런트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을 부탁하는 게 훨씬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프런트는 현지어로 설명하고 택시든 경찰이든 연결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이번 나트랑 사건은 SNS 영상 한 번으로 큰 파장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여행객은 정의 구현보다 시간과 돈, 안전을 지키는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계산, 서비스 트러블을 겪어보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상황별로 가장 안전한 멘트까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